네, 2023년 4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장경태 의원이라고 민주당 젊은 국회의원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성과 포르노, 빈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수 욕설을 했던 이재명 대표, 그 대표의 그 의원, 이재명, 장경태, 도찐개찐,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들어갔죠. 환영장에 나온 어린아이 둘이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화동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한테 꽃을 받고 가볍게 그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는데, 이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로 간주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의 젊은 국회의원 장해찬 의원은 아니죠. 장경태 의원 머릿속에는 포르노나 성 같은 거밖에 없냐, 욕구불만이냐 라고 하면서 부시 대통령도 화동에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재섭 국힘당 도원갑 당협위원장도 밝힌 것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아이볼에 입술을 맞춘 게 있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이제 김재섭 위원장도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면서, 도대체 장경태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사사건건 성적인 걸 꺼내느냐라고 그럽니다. 이 장경태 의원이 좀 답답해요. 이 친구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에 갔었죠.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선천성 심장질환 어린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2개 내지 3개의 조명을 하고 스튜디오를 동원해서 촬영한 컨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형사 고발돼 있죠. 검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장경태 의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를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항의한다 그랬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 김의겸식이에요.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참 기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게 참 어이없을 정도로 천방지축인데, 아니 대통령이 술집에 간다면 경호실이 먼저 가서 상황에 경고하고, 대통령이 술집에 가기 참 쉽지 않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모든 시설에 다 봉인을 해야 되고, 음식물도 미리 경호원들이 다 먹어봐야 되고, 사전에 다 주변 건물 차단되고. 그런데 대통령이 청담동 어느 룸에 가서, 그것도 한동훈 장관하고 그것도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와서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는 주장하다가 나중에 내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건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대들었죠. 김의겸. 그랑 똑같아요, 장경태.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몰려있죠? 근데 딱 한 거는요, 이 장경태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하자, 이 장경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발하고 겁주기와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 저희가 참 이렇게 거대 권력에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걸게 되면 명예훼손 바로 걸립니다. 특히 특정인을 딱 거론해서 할 때는. 기관을 거론하면 그나마 좀,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은 명예가 없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인을 딱 거론해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은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팩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뛰어다니거든요. 팩트 찾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 사람 신원을 확인해서 이름을 밝히고 쓰려고 길을 씁니다. 그게 진실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름 밝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이름을 뺀다 그러면 그러면 기사를 못 쓰는 거죠.
그 팩트 확인하느라고 취재를 거듭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잠복하고 하는 건데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서 툭 던져놓고 무슨 말을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쓰레기죠. 그때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씨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도 고발하라 그랬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고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합리성이 없잖아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합리성이 없어도 좋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는 거는 합리성 부담하는 건 말재주가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합리성은 없잖아요. 말장난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난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양반이 기존의 것에 틱틱거리고 대드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비슷하겠지. 장경태라는 사람이 어떤 친구인가 하면 젊어요. 83년생. 그럼 몇 살인가? 이제 40 정도 됐네. 순천 출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당히 집안이 어려웠다고 지금 자료들은 돼 있습니다. 막노동과 아르바이트 했다. 막노동은 저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땐 제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쓴 이씨라고 불리면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질통 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참 힘들었어요. 그 친구도 이 친구도 막노동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2002년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서울살이를 처음 했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늦깎이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 들어갔대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살이 하다가 들어갔는데 시립대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학교로 꼽히는데 여기가 등록금이 좀 싸죠.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가난했기 때문에 호프집, 편의점 알바를 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제안했고 이런 것들이 2012년 대선의 아젠다가 되면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민주당 계열 쪽으로 정치를 하고 대학 등록금이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계속 민주당에서 이제 있다가 평당원 출신으로 정식 절차를 받아서 서울 동대문 을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된 친구입니다. 본인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 문제에 예민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빈곤 포르노 이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갖고 찍은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사진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포르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빈곤 포르노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조명을 쓴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어린 화동한테 꽃 주니까 이렇게 볼에 뽀뽀한 거 가지고 성적 학대라 그러면 와, 이 친구가 어렵게 커서 자수성가해서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흔히 하는 얘기로 자수성가한 사람하고는 딸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얘기합니다. 왜? 외골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패턴만 고집하는 거죠. 아주 악조건에 뚫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공한 경우라면 그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불편하니까 뭐 사이로 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기자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이 악조건을 뚫고 나와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인이 되려면 또 한 번 변모를 해야 돼요. 저는 대인으로 변모한 사람을 박정희나 전두환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는 그 다음에 정주영 이런 사람 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수성가해서 큰 부와 권력을 찾기 이전부터 이미 대인으로 변모하더만요. 본인이 국회의원 정도 타이틀 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경우 군인으로서 고급 지휘관 간 다음부터는 이 대인이 돼가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 말도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품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성공한 하나의 모델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성경이나 불경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게 다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걸 이러한 지혜를 쓰는 거고 이때는 이러한 지혜를 쓰는 겁니다. 강을 건너갈 때는 배를 써야죠. 배가 방편이죠. 강을 건넌다면 그 배를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두고 가야죠. 그때부터는 걸어가거나 차를 타는 게 방편이죠. 그때는 이런 지혜, 아니 강이나 바다에서 차를 몰고 건너갔다가 하는 지혜를 쓰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 세상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돌파할 때는 이런 지혜로 갔다. 그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돌파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편을 써야지. 지금 이재명 씨도 뭐 집안 싸움에서 형수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렇게 욕할 수는 있다고도 봅니다. 어떻게 뭐 이해가 됩니다. 젊은 시절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을 이끄는 시절이라 그러면 장경태가 저런 소리 하게 되면은 나도 고발하라 이렇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질책을 해야지. 질책을 해야지. 김의겸이가 저렇게 방방 뜨면 질책을 해야지. 아니 이해찬 씨는 이재명 칭찬을 참 하던데 그릇이 저거밖에 안 돼요. 이해찬 씨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 민주당이 답답한 겁니다. 진짜 인천 선생이 세운 한민당 뿌리가 언제 저렇게 저질들한테 점령당해서 옹고집 외눈박이들한테 점령당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DJ 계열에 있던 호남의 옛날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도요, 이재명 하면 아주 학을 띱니다. 그분들도 어느 평양성은 있고 그건 있죠. 야당이니까. 그러나 이 대인의 풍모는 있습니다. 이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정치를 쪼잘쪼잘하게 만들어. 또 이런 게 어떻게 기사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 것들이죠. 그 대표의 그 의원. 참 민주당 한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환호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어깃장이죠. 네. 어깃장이죠. 민주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정근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근 사건을 외면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정근 씨의 변호인이자 박원순 씨의 변호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는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바람이 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생명기 기자 쓰인 걸 기자를 살자로 보고 흉매다 뭐 어쩌고 난리를 피웠죠. 나중에 이 파편을 둔 사람이 같은 경주이씨 전남 강진에 있는 분이다 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 흉매 사건을 선처해달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지. 진짜 장경태의, 김의겸의, 뭐 그 외에도 많죠. 많이 아실 겁니다. 이재명의 참 어려운 사람들.